예, 산일반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그 삼춘 이렇게 해놓고요. 월세 곱하기 250이 가격이다. 월세 곱하기 250이 가격이다라는 제목으로 상가 투자, 부동산의 꽃, 돈 되는 상가 빌딩, 그죠? 부동산의 꽃, 돈 되는 상가 빌딩 이 책을 부북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환 지음이고요. 박경환 이분 지음이고요. 그다음에 책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는 물론 상가 개발자, 상가 투자자, 창업자 모두에게 필요한 투자 바이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가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되는 임대인, 그 다음에 창업자는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요런 분들이 모두 다 필요한 게 이 책이라고 이야기 광고하고 있네요. 내용을 보면은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인지도 모른다. 돌고 돌기 때문에 이제 돈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돈은 반드시 돌고 돌아야 한다. 돈은 이제 돈을 돌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여기 탄일반지 이제 부북 리뷰에서 지속적이고 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거대한 힘이다. 중력과 같은 거대한 힘이기 때문에 예외 대상을 거의 두지 않고 모든 물가를 이제 상승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대세 상승, 큰 관점에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대세 상승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 욕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기요사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욕을 하죠. 그게 이제 부자들의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모론이 이제 일종의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부분도 있죠. 음모론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쭈삣쭈삣하고 더 경계하고 당해선 안 되겠다,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도덕성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게 일종의 조용한 세금인 거죠. 제가 현금으로만 현찰로만 계속 모아두면은 그 돈은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신의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됩니다. 라고 배우지 않는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사실을 안 알려주고 돈을 띄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도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불가피성은 여기서 보듯이 돈은 경제를 순환시키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제 부부님이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돈을 계속 들고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거 좀 있으면 과자 10개 사 먹을 수 있네 뭐 이렇게 되면은 돈을 안 쓰려고 하겠죠. 그럼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돈은 경제를 순환시켜야 되는데 돈을 들고 안 쓴다. 그러면은 이제 인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뇌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오는 것처럼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은 안 일으키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고 한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려야지 사람들이 투자를 하건 소비를 하건 회전율이 올라간다. 경제가 돌아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대상에는 이제 부동산도 포함돼서 부동산도 지속적으로 오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막혀 있으면 국가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기업은 적자를 내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 개발서가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지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개발서나 뭐 실용 서적이나 이런 책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어요. 왜 확신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기계발서는 싫어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왜냐? 일종의 허세죠. 책 같은 거는 칸트나 쇼펜하우어 이런 책을 읽어야지. 실용 서적, 자기계발 서적 그거 읽을 필요가 있어. 그거 뭐 이상한 거 위안이나 주거나 뭐 대충 뭐 그냥 뭐 글 같은 거 뭐 하는 거 아니야? 예,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 자기 생각이 계속 맞다고 하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깨지는 부분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특히 토요일에도 이제 학교를 갔었는데,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죠. 토요일에 이제 받아쓰기를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4교시만 하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받아쓰기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받아쓰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받아쓰기로 삼춘을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춘. 아버지 형제들 삼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삼촌이라고 들렸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삼촌이 많았거든요. 삼촌이. 네, 아버지 형제들이 많아서 같이 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니 내가 삼촌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삼촌이겠어? 삼촌은 1촌, 2촌, 3촌 이렇게 할 때 삼촌이야. 친척의 명칭을 어떻게 숫자 해서 그냥 단순히 삼촌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집에서는 삼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삼춘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90 이제 한두 개 틀리거나 두세 개 틀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받아쓰기 할 때 집에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일찍 오면은, 그 다음에 다 맞으면은 집에서 짜파게티를 끓여줬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삼춘이라고 써가지고 틀려가지고 짜파게티를 이제 못 먹은 거죠. 그럼 보면은 자기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 너무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람이 완악해져가지고 발전이 안 됩니다. 발전이. 저도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삼촌이라고 했어요. 뭐 내가 삼촌이 우리 집에 삼촌이 많다. 응? 우리는 삼촌이라고 쓴다. 또 삼촌은 이제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 말이죠. 또 1촌, 2촌, 3촌 그걸 진짜로 친척 명에다 쓸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진 않겠지라는 생각에 삼촌이라고 쓰다가 틀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계발서 이 부분도 다 이제 내가 맞다, 자기계발서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하지만은 필요합니다. 자기계발서가 필요하고 실용서적도 필요하고, 그런 맥락 하에서 저희 이제 부북 리뷰도 부동산 책, 부자 관련 서적, 자기계발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책 한 권에서도 한두 가지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예전에 배웠지만 잊고 있었던 걸 상기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야 돼요. 건축업계에서는 이른바 김씨 아저씨 건물이라는 것이 있다. 건축허가사무소와 건설업계, 소규모 주택 건설업계에 통용되는 속어로 김씨 아저씨 건물이 이제
대충 지은 뭐 그런 건가 봐요. 그건 속은가 봐요. 설계도나 상세 시공 도면 없이 건축주 마음대로 짓는 주택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대충 지은 거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편법 시공의 극에 달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시공의 보루 역할을 하는 감리마저 부실해지면서 소위 김치주택이 양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 때문에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뭐 빌라 투자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빌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해서 임대하시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낮은 분양가로 수익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분양받은 임대 투자자는 2, 3년 후에 점점 드러나는 잘못된 시공으로 세입자의 민원이 많아지면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 수분양 투자자는 유지 보수 비용의 급증으로 임대 수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날림으로 지은 건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규모 아파트가 이제 빌라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이제 편법 시공 같은 게 이제 적겠죠. 아파트가 빌라는 더 많겠고, 그리고 또 아파트는 이제 큰 부지를 묶였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이제 한정이 될 수가 있죠. 입지 그런 면에서 빌라는 막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아파트가 낫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재미있고 아름다움, 요건 뭐냐면은 그 부동산 책 같은 거 읽어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뭐 사랑하고 싫어하고 거기서 이제 쭉 살아가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곳에서. 거기 어떤 뭐랄까 미학이랄까 라는 게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름다움 같고 아름다움이나 이제 재미를 느끼실 수도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상가 같은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거기만 자꾸 계속 가게 되죠. 특정 이제 상권에. 그래서 책사를 그쪽에 가고 뭐 누구 생일이면 거기 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서 거기에 소비를 하게 돼요. 일종의 패턴인데 그런 것도 이제 재미있죠. 왜 사람들은 생일 파티, 이제 가족 생일 파티 있을 때 특정 상권에 가고 왜 동네 아파트 상가에 가서 생일 파티 같은 건 안 할까? 옷을 사러는 꼭 저쪽까지 가가지고 옷을 가서 살까? 그건 재미있는 거죠. 그건 패턴이고. 그 인간의 모습이 좀 드러나고. 그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은요. 또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또 이걸 좀 바꿨거든요. 이거 빨간색이랑 좀 이런 것도 글자도 더 넣고 부분 리뷰는 이제 따로 해놓고, 그러니까 산일번지라는 채널에 제 코너, 지금 여기 코너가 부분 리뷰 코너죠. 그래서 부자 부동산 책 리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좀 변형을 줬어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것도 좀 넣으면서 회색빛도 넣어가지고 산일번지 풍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 상권 내 상가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제 이 저자분은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존 상권 내 상가, 몰딩 상권 말고 자연스럽게 생성된 상권의 상가,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주택의 경우에는 초과 공급 또는 초과 수요에 의해
주택 가격에 부침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주택 등보다는 이제 더 안정적이죠. 안정적인데 안정적인 것 중에서도 더 안정적인 게 기존 상권 내 상가라는 거예요. 주택보다. 이미 형성된 상권에 있는 상가는 그러한 여건에 덜 받는다. 이제 보세요. 근데 재미있게도 다만 새로이 형성되어 가는 상권, 인근의 거대 자본의 상가가 유입되거나 주민 구조가 달라지는 상권의 경우는 예외이다. 예, 몰딩 상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가보면은요, 명동 상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명동 상권, 홍대 상권 얘기하는데, 명동 상권이 제일 크고 홍대 상권은 점점 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좀 난립 개념, 상가가 난립한다. 그리고 홍대 상권은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실험한다고 하는 상권이기는 하지만은 그 실험에서 다 성공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실험은 해야 되지만 실험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뭐가 있냐, 맞을래 먹을래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맞을래 먹을래 처음에 딱 들으면은 재치 있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주인이 팩이 있네, 젊은가 보네, 한번 먹어볼까. 하지만 그게 계속 보다 보면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맞을래? 손님한테 맞을래라 그래?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딱 그렇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좀 젊은이들 패기로 간다고 하고 좀 재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홍대 상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홍대 상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명동 상권은 진짜 명동 대표 상권이라고 할 수 있고, 가로수 상권도 고급 상권이라고는 하지만은 명동 상권보다는 약하다. 코엑스 상권은 이제 몰딩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나갔다가 꺾였죠. 잘 나갔다가 꺾였다.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도시라고 해가지고 코엑스 근방이죠. 그 옆이죠. 이게 형성된다고 하는데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위에는 뭐 공원 한다고 하고 지하에 뭐 상가 생긴다고 하는데 코엑스처럼 또 꺾이지는 않을까. 이게 추억이라는 게 흑백으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날씨랑 좀 연관이 되죠. 무슨 말이냐, 빛이 있고 자연풍, 자연광 그런 걸 느끼면서 쇼핑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뭐 새해 뭐 연말 이렇게 해서 명동 같은 데 가면은 춥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추워도 뭐 동동 이렇게 해도 사람들 뭐 몰려다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권 이런 데 가서 이제 느낀 재미가 있거든요. 춥고 바람 불고 그 빛 있고 어둠 있고 그 조명 같은 거 있고. 근데 이제 지하도시 상가가 있다. 밤인데도 환하고 빛도 이제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팀이 할 테고 자연풍은 없을 테고 여름에는 시원은 하겠죠. 그렇지만 에어컨 바람도 계속 쐬면은 별로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필드 이런 것도 옆에다가 스타필드 옆에 잘 된다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남 등에 하남 옆에서 또 다른 초대형 자본이 막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초스타, 슈퍼스타, 뭐 슈퍼스타 필드 같은 게 뭐 옆에 또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지죠, 바로. 그래서 이런 몰딩은 또 다른 더 큰 자본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약해지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이런 게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연 상권이 몰딩 상권보다 가치 있다. 내용 또 보면은요, 이번에 주제 제목이기도 하죠. 월세 곱하기 250이 가격이다. 요게 이제 제목인데, 이미 형성된 상가는 임대 수입에 의해 상가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임대 수입이 현금 흐름인 거예요. 그거를 모아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쌓아서 방석을 쌓아서 키를 만들고 그런 것처럼 임대수입 월세를 쌓아서 그게 이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고 주식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상가에서 그냥 무조건 오르니까 오른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 또 하면은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없죠.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그냥 옛날에 오르니까 오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그 루비니 같은 사람이 그게 같이 빵원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현금 흐름이 없는데 월세도 없고 뭐 임대 수익도 없고 배당금도 없고 뭐 없는데 그 가격이 그렇게 결정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빵원이다. 루비니가 그러죠. 닥터듬 루비니 2008년 경제위기 예측했던 사람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현금 흐름. 그래서 임대 수입이 현금 흐름인 거다. 요거가 쌓여서 상가가 결정된다. 특정한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이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가정하고 투자자는 연 5%의 수익을 희망한다고 해보자. 요게 이제 할인율이 되겠죠. 이자율이 할인율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가의 가격은 2억 4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 2억 4천만 원 어떻게 계산됐느냐? 1200만 원을 5%로 나눈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핵심 중 또 하나인 거죠. 그래서 2억 4천만 원 있잖아요. 이거 5%가 1200만 원이고 이걸 11로 나누면 100이잖아요. 고래에서 1200 나누기 5%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익에 희망 퍼센트를 나누면 할인율로 할인을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가격이 된다. 근데 보통 5% 희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억 4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은 2억 4천이고 월세는 100이잖아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요 책에 다른 책에서 그래요. 월세 곱하기 250을 하면 대충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이. 그 책이 제가 찾아봐야 될 텐데 뭐냐? 중세시대에 그 소장농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땅 빌려서 하는 애들. 그런 사람들 그 중세시대에도 그 부동산 가격을 계산을 해보니까 월세 월납입에 250을 곱하니까 그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50을 월납입에. 그럼 지금 비슷하죠? 이건 24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월 곱하기 250 하면은 중세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니까 이제 공식 비슷하게 해서 외워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여기는 이거라고 하니까 100이라고 하니까 한 2억 5천 되겠구나. 여기는 월세가 한 200 나오니까 한 5억짜리겠구나. 여기는 월세가 한 300 나오면은 뭐 250 해서 뭐 7억 5천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월세가 400만 원 나온다. 그러니까 한 10억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연금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죽을 때까지 연금이 300만 원 나온다. 그걸 상가 가격으로 치면은 7억 5천이 있어야지 월 350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5%를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다, 이게 할인율인데 어떻다라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250 계산해 보시고 5%도 보통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은행 이자 같은 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한 2% 희망 수익이요. 그럼 여기 2%가 되죠? 이게 만약에 1%가 희망 수익이요. 그러면 1%가 1%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1%가 되면은 이 가격은 12억이 되는 거죠. 12억이. 그죠? 그리고 2%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6억이 되겠죠. 2%가 되면. 그래서 이 퍼센트에 의해서도 또 이제 바뀔 수가 있죠.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전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갑시다.
일단 부동산 가격에서는 한 이 정도 한다, 5%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요것도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요. 요 할인율, 현금 흐름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이거 얘기했듯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상 매출액 추정이나 사업 타당성 분석은 상권 입지 조건 분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출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가 투자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임차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셔야 하는 분들.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거죠. 투자 대비 수익률이나 월 순수익 나누기 총 투자 비용,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등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몽땅 들어간 돈에 비해서 월 한 달 얼마 버느냐. 그걸 가지고 그 투자 대비 수익률, 프랜차이즈 그런 수익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투자 대비 수익률은 월 평균 3% 정도다. 보통 3% 이상이면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월 수익이 한 300 된다. 월 수익이라고 돼 있죠, 수익률. 그래서 총 투자 대비 월 수익률이 3% 정도면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3%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즉 3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제 아시는 분은 음식점 이제 그 하셨는데 2년 만에 회수했다고 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투자 대비 이제 수익률이 좋죠. 그래서 오늘은 좀 상가,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월세 곱하기 250이 이제 통상 그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